우리가 혹하는 이유라는 책에 보면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반대의 근거는 무시하고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고,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숨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속이는 것이고, 헛소리꾼은 자신의 헛소리를 믿고, 헛소리는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생각난 책의 내용입니다. 헛소리하지 않는 라디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은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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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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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소리 들어, 소리 질러, burn it up. 불타오르네. Turn it up. 새벽이 다갈 때까지 그냥 사나도 보여 우린 저기에 그만하는 널 원수적일래 수적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네 멋대로 살아 잘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아 저도 괜찮아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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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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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불타오르네. 그만 자 여기로 그런 자 여기로 내 추억을 들고 all night long 친구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렸다 싹 다 불태워라 용서해줄게.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 121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응원봉과 함께 촛불집회에서 울려 퍼지는 플레이리스트에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국민들의 속이 아닌데요.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 이런 마음이 좀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헛소리꾼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방송이라 좀 순화를 했는데 책에서 정의한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를 개소리라고 하죠. 아무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 허탈하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같은 이야기들만 믿고 듣다 보니까 이 확증 평양에 빠지기 쉬운데요. 오프닝에서 언급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반복해서 노출되면 거짓도 진실로 기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퀴즈 만만하니? You kiss and rapes and you know it's brave.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너 만만하니 나와의 추억이 너 만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다 만만하니 뜨거운 사랑 나를 원해 baby girl 차가운 손길만을 주는 bad girl 그대는 자존심은 다 갖다 버려 약 올리고 약 올려 날 자꾸 better stop now 나 완전 덜 것 같아 너 때문에 girl 착한 척한 내게 얼떨결에 난 모든 걸 다 주고 또 속았어 약 올리고 약 올려 넌 정말 너는 결국 come around 사랑의 final round 그대의 가식적인 그 미소만 떠올라 미칠 것 같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떠나가버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너 만만하니 나와의 추억이 너 만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다 만만하니 You're such a bad, bad, bad girl 나 갖고 놀아 난 색깔 확실히 지불해야 돼 girl You make me pissed off 예전의 모든 것을 받아주던 내가 아니야 둘처럼 멍하니 서 바보 마냥 상하지 않아 그렇게 넌 상상하게 그렇게 넌 따끈하게 그렇게 넌 뻔뻔하게 잘도 갖고 놀아 더럽게 만만하고 철없게 행동하고 약 올리고 약 올려 날 자꾸 better stop now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너라는 사람을 난뭘 대체 내게 원하는 거야 I gotta know 줄어지도 못해 사랑이란 그 이름 안에 너는 결국 come around 사랑의 final round 그대의 가식적인 그 미소만 떠올라 미칠 것 같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떠나가버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너 만만하니 나와의 추억이 너 만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다 만만하니 또 완전 짜증나 너 하나밖에 난 몰랐잖아 언젠간 똑같이 당해 I bet 사랑하고 장난하는 너 사랑은 너무 쉽게 하는 너 이제 됐어 영까지 너는 결국 come around 사랑의 final round 그대의 가식적인 그 미소만 떠올라 미칠 것 같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떠나가버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너 만만하니 나와의 추억이 너 만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다 만만하니 네, 유키스 만만하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촛불 봉사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학생 백송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날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걷고 싶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요즘 저녁이나 주말에 거리로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가 직접 그 촛불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현장의 소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친구랑 통화 중이었는데 계엄령 터졌다고 엄마가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친구랑 둘 다 분위기 싸해져가지고 이거 진짜냐고. 저는 그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텔레비 통해서 봤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5.18 경험을 했거든요. 5.18 하면 그냥 뭐 탱크 이렇게 갖다 놓고 학교마다 막 그냥 군인들 갖다 두고 으시시 했는데 그날은 그냥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계엄령을 막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한 몸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엄령 처음 나왔을 때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잘 보진 못했는데 학교에서 들었던 거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게 그대로 되는 건가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역사수에 있던 거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서 동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회 나오려고 나왔다기보다는 책 사러 왔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소리가 들려가지고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진부한 말이기는 한데 21세기에 2024년에 계엄령이 나왔다는 게, 제가 이제 계엄령을 알고 있는 건 이제 소설에서 접했던 것들이니까 너무 무서웠고, 너무 옛날의 산물? 그런 걸 2024년에 한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모님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그냥 옛날처럼 길거리에 다니다가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막 군인들이 때리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조금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2017년처럼 촛불 들고 있고 정적으로 멈춰 있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뭔가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걸 보면 좀 신기했어요.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여기 예수병원에 계셔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병실에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디서 하나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게 됐어요. 내 살아생전에 벌써 비상계엄이 3번째예요. 계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냥 계엄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반절은 병신이 되거나 죽을 상황이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절대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자체에 비상계엄이라는 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다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저는 이제 39살인데 저는 2아이의 애기 엄마. 아이 때문에 나왔고, 이 역사에 이제 잘못된 역사에 엄마는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가서 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싶었고,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나왔죠. 저는 일단 결혼은 안 한 36살이고요. 36살인데 이제 제가 박근혜 탄핵 당시에 제가 시위를 못 나갔어요. 그때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그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관심이 많아진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못 나온 게 시민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나라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친구분들이 먼저 나오는 거,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오는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30살이 딱 되는데요. 이제 29살에서 30살로 넘어가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30살이 되기 전에 마지막 12월 3일 날에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을 몰랐고, 그리고 미래에 저도 부모가 될 거고 기성세대가 될 텐데 미래의 후손들 또 다른 세대들에게 이런 대물림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전에 미리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내려오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작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5살인데 그냥 평범하게 덕질하고 싶은데 나라 망하면 안 돼서 나왔어요. 나라 지키려고. 여기 알려주시는 카톡방에서 저 혼자 가는데 혹시 같이 동행하실 분 있냐고 여쭤봐서 이제 톡방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만났어요. 내일 또 오려면 가서 쉬어야지. 잠을 좀 자야 해요.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촛불 집회의 현장에서의 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함께하고 계신 분 모셔봤습니다. 대학생 촛불 봉사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시민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대학생 촛불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백송이라고 합니다. 네, 백송이님, 대학생 촛불봉사단 맡고 계시고요. 이번 12.3 계엄 사태, 12.3 내란 사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 이제 기사로 처음 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령 자체가 제가 1년에 딱 한 번 접하는 단어거든요. 이제 제가 역사 동아리가 이제 5월달에 5.18 기행을 매년 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후배들 교양하려고 비상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꺼내요. 그때. 근데 이거를 21세기 2024년에 이제 선포가 됐다고 해서 이게 처음엔 맞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이 비상계엄령 뜻을 대통령이 진짜 아나?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짜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라 알았으면 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되게 화가 계속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들었던 이야기를 이번에 듣게 됐어요. 네, 다행히도 그 백송이님은 실시간을 안 보셔서 괜찮은 다행이신 것 같아요. 실시간을 봤으면 뒷목 잡을 뻔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주변의 학생들의 좀 대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사실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가 되기 전에도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짜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난 진짜 촛불 집회 있으면 나 무조건 불러달라 이런 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가 되자마자 이제 대학생들이 직접 저 12일 촛불 집회 가고 싶다고 너무 화나서 미치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다들 똑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본인도 이번 촛불 집회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어요?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역사를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 네. 이제 나라 상황도 되게 안 좋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까지 터졌잖아요. 저는 이제 집회를 참여했을 때 후배들을 항상 챙겨서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후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진짜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니까 우리도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한번 이런 거를 진짜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약간 작은 힘이더라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도 마음도 다들 비슷하겠지만 특히나 역사를 공부하시는 역사학도로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더
와 닿았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역사를 또 배우면서 역사라는 것을 배우는 거는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거나 앞으로 미래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역사를 또 배우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본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참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하게 촛불 봉사단 활동을 또 하셔요. 이 봉사단 활동을 또 기획하게 되었던 계기나 마음이 있으셨나요? 일단 저희가 처음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고 생각한 게 보통 이제 연령대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4,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민 활동이든 뭐든 이렇게 묶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회 경험이 많이 없는 나이대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혼자 오면 되게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윤석열 퇴진이 됐을 때 이 청년들은 그 동시에 바로 흩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청년들이 어쨌든 집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한번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나도 한번 주인으로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왔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단순히 집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으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촛불 봉사단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촛불 봉사단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모집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이제 보통 기존에 있던 대학생들에서 고등학생이 한 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집회 상황실에서 이제 그 스텝 지원팀으로 대학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와가지고 현재는 이제 지원을 안 받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대학생들로 이제 스텝으로 아마 활동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현장에 직접 보니까 이 젊은 대학생들 또는 뭐 고등학생들 참여가 좀 어때요? 네, 일단 제가 좀 놀랬던 게 이번 화요일 집회에서 이제 발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통 발언이 이제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보통은 많이 하는데 이제 막 10대들이 대다수였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20대 한 명, 10대 여러 명 정도. 그래서 진짜 이게 10대들도 이런 상황이 진짜 공감을 하는구나라고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 젊은 이층들이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월호 사태나 세월호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뭐 이런 것들 겪으면서 국가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좀 분노를 좀 많이 하고 맞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삶을 살면 그런 것들을 겪긴 했지만 이런 집회에 이렇게 나가서 참여하시고 뭐 이렇게 했던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집회 참여는 많이 했었고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여태까지 참여했던 다른 집회들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온 거는 진짜 저도 처음이에요. 네네. 네, 이번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몇 번의 사태를 겪으면서 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그 집회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집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뭐 대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봤지만 최근에 집회는 이게 집회인가? 이게 무슨 콘서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집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현장의 분위기 뭐 어떻는지 좀 직접 좀 전해주세요. 일단 보통 집회하면 엄숙하고 지루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번 사태는 이제 뭐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 응원봉을 네네. 진짜 많이 가져오고요. 그리고 되게 자기만의 생각을 담은 되게 재미있는 깃발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어린 연령대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회는 너무 엄숙하고 지루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어린 연령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축제 분위기로 네네. 확실히 바뀐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청년분들이 집회에 거부감을 안 갖고 그냥 윤석열 퇴진에 공감도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변화가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SNS나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냥 인터넷에 글 올리고 뭐 이렇게 자기 이야기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집회하는 것들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 저희 나라가 이제 87 항쟁부터 네. 항상 이게 나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항상 세상을 바꿨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집회가 어떻게 나오는 게 솔직히 이 추운 날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정말 비상계엄도 포함해가지고 정말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를 느낀 것 같고 네네. 진짜 이대로는 가면 진짜가 국가의 위기가 있겠다. 절대 나라 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도 나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이 추운 겨울만 되면 이렇게 돼야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집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가 국민들이 그만큼 또 많이 원하고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것과 현장에서 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거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모이는 속도가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굉장히 확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네,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네, 거의 이제 비상계엄령 터지고 일주일 전부터 이제 전주에서는 이제 수목금에서 매일 이제 객사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행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길거리를 지나시는 시민분들도 호응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냥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응도 되게 좋고. 네네. 그럼 봉사단에서 촛불 집회에서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박근혜 퇴진 때도 그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다 보니까 뭐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집회가 끝나면 항상 그 마무리된 자리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쓰레기 줍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야광봉 같은 거 나눠주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을 이제 생각 중입니다. 네. 지난번 저희가 8년 전에 박근혜 퇴진이나 탄핵할 때 그때 집회와 촛불 집회와 지금 촛불 집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촛불을 들었는데 지금은 야광봉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박근혜 퇴진 때도 아이돌 응원봉이 몇 개씩은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응원봉을 드는 층들이 10대, 20대 보통 이런 연령대인데 네네. 이제 딱 10대, 20대가 이제 아이돌들을 많이 좋아하는 연령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응원봉 어쨌든 그 축제 분위기의 집회다 보니까 이제 응원봉을 통해서 응원봉에 뭐 탄핵을 적기도 하다거나 네네. 이런 본인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응원봉들이 몇 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응원봉 자체가 이제 대학생들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성세대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아이돌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왜 공부 안 하고 이런 것만 하냐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어떤 취향의 공동체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정치적 공동체로 변화가 될 수 있고 의식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부모님들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네. 좀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 때문에 집회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여기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집회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의 특이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어떤 집회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회에서 발언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발언 끝나고 나왔을 때 청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응도가 더 좋고 너무 잘 들었다. 막 청년이 미래다. 네네. 이런 말들을 항상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되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것을 보면. 네. 청년이 미래이고 네.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은 뭐 이런 거에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 나라와 그다음 미래를 위해서 또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참 추운 겨울날 모든 국민들이 이 거리에 나와서 이걸 해야 한다니 정말 자괴감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앞으로 좀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비상계엄령 선포되기 전에도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든가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이제 요즘 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국민들이 살아가기 되게 힘든 정책들을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 비상계엄령 자체는 진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점점 윤석열 퇴진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엄청 모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2월 7일 집회만 해도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이 넘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나라의 위기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용기 내서 같이 이 역사 같이 바꿨으면 좋겠고, 주저하는 청년들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기꺼이 같이 하겠습니다. 네네네. 매주 지금 평일날은 저녁에 6시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녁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국민인데, 네, 대중의 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 시민분들한테 꼭 이 말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사실 요즘에 윤석열 퇴진 분위기 자체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네. 대학생들 사이에서 박근혜 퇴진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박근혜 퇴진 때도 여기서 이거 했다, 이때 뭐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나도 참여했어요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제 박근혜 퇴진 당시가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네. 근데 그때는 사태가 되게 심각한 거를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음에도 사실 저도 박근혜 퇴진 집회는 아예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대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그때 당시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갔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되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사태가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촛불봉사단 등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진짜 앞으로 미래를 이끌 청년으로서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부끄럽지 않게 윤석열 퇴진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야외에서 하시다 보니까 감기도 걸렸는데, 예, 몸 조심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고민하는 그런 대학생, 청년, 그리고 역사학도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노래 하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노래도 역시 그 집회 현장의 플레이리스트인데, 최근 노래보다는 과거의 그 민중가요도 요즘 많이 좀 틀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꽃다지 불나비 듣겠습니다.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오 자유야 오 기쁨이야 오 평등이야 오 평화야 내 마음은 못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야 뛰는 백마크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 찾아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네, 꽃다지 불나비 듣고 왔습니다. 요즘 집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만 이렇게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최근에 이 뭐 촛불 집회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것들 아이돌 응원봉 이런 것도 보면서 세대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도 좀 되고 서로 세대 간의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철거된 종합경기장 기록화를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주시청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시립국악단 제240회 정기 연주회가 12월 18일에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국악단과 프로젝트 전주시민국악단의 협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악인 남상희 씨의 사회로 국악관현악 축제로부터 미녀 모음곡들이 초연되고요. 또한 무용과 함께 하기는 국악관현악부터 남상희 씨의 판소리, 사물놀이, 협주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연은 12월 18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조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지회가 주최하는 제32회 전북 소극장 연극제가 27일까지 우진문화공간예술극장 한옥마을 아트홀 창작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소극장 연극제는 신명난 화합의 한마당을 주제로 연극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창작해낸 작품 3편을 무대에 올립니다. 올해는 극단 자루, 우리 아트 컴퍼니, 창작극회가 참여합니다.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2025년 1월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1월 24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아로마 치유, 원해 치유, 컬러 치유, 치유 명상, 캘리그라피 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시청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은 12월 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281-8576 또는 네이버 블로그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전주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스포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스토리텔러 김보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8일 일요일에 열린 전북 현대와 서울 이랜드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쉬움과 반성의 시즌을 되돌아보았던 전북 현대 그리고 전북 현대 이승우 선수의 인터뷰 내용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네, 12월 8일 일요일에 열린 전북 현대와 서울 이랜드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다행히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이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12월 8일 14시 25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서울 이랜드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진행되었는데요. 경기 결과 양팀이 엄청난 혈투를 벌인 끝에 전북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합산 스코어 4대2의 스코어로 전북의 1부 리그 잔류가 확정되었습니다. 네, 1부 리그 잔류가 확정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날 경기 내용은 어땠었나요? 네, 일단 전반전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설마 진짜로 전북이?라는 그런 물음표가 붙었던 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전북이 초반부터 공격적인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전반 1분 김진규의 크로스를 티아고가 어떻게든 헤더로 연결했으나 공이 높게 뜨면서 상대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전북은 계속 높은 라인에서 득점을 노렸고 이랜드는 공을 뺏으면 바로 역습을 진행하는 구도로 그런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반 22분 전북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만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병관이 드리블 도중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으나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고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전반 33분 이랜드가 걷어낸 공을 송민규가 잡아냈고 송민규가 아웃사이드로 상대 골키퍼의 허를 찌르는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슈팅은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이대로 끝나나 했지만 영의 균형 속에서 이랜드가 먼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1분 서울 이랜드의 크로스 상황에서 브루노 실바가 헤더로 전북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정말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득점포였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컸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정말 강등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 부호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브루노 실바의 득점으로 합산 스코어 2대2 동점이 만들어지며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항상 올해 계속 얘기했지만 이 전북이 이 추가 시간에 골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또 전반에 시간에 골을 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즌 내내 이어진 게 좀 공격을 주도는 하지만 공격의 세밀함이 조금 부족해서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되려 역습을 맞으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에 1대0으로 끝나서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했을 것 같은데 후반전 어땠나요? 네, 일단 후반전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잔류에 성공한 전북 현대입니다. 전북은 전병관을 빼고 전진우를 투입하면서 후반전에 임했는데요. 후반 49분 전북이 얻어낸 프리킥에서 이영재가 직접 슈팅으로 득점을 노렸으나 공이 골대에 맞고 나가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이 아쉬움을 곧바로 득점으로 만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반 49분 전북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스로인을 통해 전진우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진우 선수는 곧바로 크로스를 시도했고 이를 티아고가 방향을 바꿔놓는 헤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전북이 다시 합산 스코어에서 앞서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76분에는 전북이 이영재를 빼고 문선민을 투입하면서 역습 시 빠른 공격을 생각하는 듯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북이 실점을 막기 위해 후반 85분 송민규와 김하준을 빼고 한국영과 홍정호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 차례 연출되었습니다. 후반 86분 전북의 김태환 선수와 이랜드의 이준석 선수가 경합 도중 신경전을 벌이다가 난투극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주심이 두 선수에게 모두 레드카드를 선언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투극으로 인해서 추가 시간은 좀 11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시간에 전북이 쐐기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7분 이랜드의 공격을 막아낸 전북이 곧장 역습을 진행했고 문선민 선수가 상대를 속이며 시도한 슛이
좀 골망을 깔끔하게 가르면서 경기를 끝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경기가 양팀 선수 모두 다 뭘까 여기서 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더 그 신경전이 이뤄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으로 이겨서 다행입니다. 이번 경기에 수훈 선수를 뽑아보자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가장 기억에 나는 게 그 티아고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고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는 좀 특이한 세레모니를 선보였는데요. 저는 전주성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티아고 선수를 수훈 선수로 뽑고 싶습니다. 티아고 선수가 강등 위기의 전북을 잔류로 이끈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티아고는 전반 초반부터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강한 압박으로 서울 이랜드의 수비진에 꾸준히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반 종료 직전 기록한 실점으로 자칫하면 전북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으나 천금 같은 헤더 득점으로 이 상황을 해결한 것도 티아고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득점 이후에도 기회 창출을 위한 패스를 자주 뿌려주며 연계 부분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대전으로부터 전북에 영입된 티아고는 시즌 초반부터 예상과 달리 부진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전북 팬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1차전, 2차전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팀을 위기로부터 구해낸 영웅으로 등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전북이 K리그 1에 잔류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올 시즌 돌아보면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시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전북이라는 팀이 잔류에 성공했다고 좀 기뻐하기에는 좀 그러면 안 되는 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가 K리그 잔류 성공했지만 뭔가 어색함이 들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승우 선수가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전북 현대가 K리그 1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제 잔류와 성공 그리고 전북이라는 단어가 만났을 때 좀 어색함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 어쨌든 K리그를 선도해왔던 그리고 꾸준히 지배해왔던 팀이었기 때문에 2024 시즌 전북 팬들은 많은 절망감을 느낀 악몽 같은 시즌이었을 것입니다. 전북 입장에선 정말 힘든 시즌을 경험했고 그렇다고 강등을 피했다고 이제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시즌이 찾아왔고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즌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를 이제 전북이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때마침 전북 현대의 이승우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시즌을 되돌아보는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떤 인터뷰를 했죠? 일단은 이승우 선수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아쉬움이 남는 시즌을 보냈던 선수잖아요. 그리고 벤치에서 전북의 잔류 확정을 지켜보았기에 더더욱 좀 마냥 웃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FC에서 전반기 18경기 10골 2도움을 올린 이승우 선수는 후반기 전북으로 이적해 13경기 2골 4개의 도움에 그쳤습니다. 팀의 운명이 걸린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이승우 선수는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수치 자체는 유의미했지만 이날 경기에서도 벤치를 지키는 등 출전 시간이 좀 꾸준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 이승우 선수는 팀의 잔류에 대해서 기쁜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 같다. 경기가 끝나고 팬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팀이 정말 이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승우 선수는 시즌 중간에 전북에 합류한 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잔류를 해서 다행이고 행복하지만 찝찝함과 행복함이 공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생각한 것처럼 흘러간 시즌은 아니었다며 팀에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경기장 안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싶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도 많이 한 시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승우의 이러한 인터뷰는 정말 전북 현대의 모습을 잘 보여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승우가 이적됐을 당시만 해도 전북 현대가 확 바뀌고 뭔가 분위기가 반전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었어요. 이승우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 경기 종료 후에 분위기가 마냥 박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실제로도 경기가 종료되고 이제 잔류가 확정된 상태에서 전북 선수들의 분위기가 좀 다소 다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를 보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잔류라는 결과에 좋아하지 않아줘서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북이라는 팀이 앞서 말했듯이 잔류를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언급한 것처럼 이승우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기쁜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느끼고 행복함과 함께 찝찝함도 느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담으로 전북 구단 공식 SNS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어떤 글이 올라왔나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와 희망 속에서 시작한 시즌이었으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 아픔과 시련 또한 우리의 역사임을 잊지 않고 지금의 상처를 교훈 삼아 더 크게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전북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시즌에는 전북의 명성에 맞는 걸맞은 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프런트와 선수단 모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한 이승우 선수도 그렇고 이승우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 그리고 팀과 프런트까지 전북이 보낸 올 한 해라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다짐할 것이라고 또 믿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SNS를 통해 팬들에게 남긴 글처럼 지금 이 마음을 선수단과 이제 팀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북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또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경기 승리했고 또 잔류를 성공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뭐 또 잔류를 성공했으니까 뭐 수고했고 그 축하한다는 말은 또 전해지지만 올 경기 시즌 내내 팬들이 엄청난 응원을 해줬어요. 믿고 응원해줬지만 마지막에 팬들의 또 쓴소리도 있었어요. 그런 네, 거를 잘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내년 시즌에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이 찾아왔는데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제 어쨌든 드디어 잔류에 성공했고 2024 전북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5년 2월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전북의 축구를 만나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좀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이제 전북 현대를 응원하시는 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북 현대를 응원해서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좀 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시즌이었잖아요. 너무 힘든 시즌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북을 응원하셨던 전북의 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길었고 악몽 같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의 전북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2024 시즌의 기억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보빈 님도 올해 그 경기 또 정리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전망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올 한 해의 전체적인 것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좀 가져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한번 잘 정리해서 또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스토리텔러 김보빈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소식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전주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 화요일까지이고요. 전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약 30명 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때 헛소리꾼의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는 헛소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세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눈앞에서 누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